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누가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휴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팀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수사 속도가 당연히 또 빨라지게 되겠죠.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이 최강욱 대표의 고소고발 접수한 게 지난 13일, 그러니까 열흘 정도 지났네요. 근데 이틀 만에 사건을 배당받았고, 그리고 배당 이튿날에는 바로 대검 감찰부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수사 속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원래 배당 자체만 해도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일주일이 넘게 걸려요. 그리고 배당이 된 다음에도 이런 자료들을 뭐 압수수색한다거나 이러면 그것도 굉장히 압수수색을 준비하는 게 오래 걸리는 데다가 압수수색한 다음에도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3일에 일단 사건이 접수가 됐고 예. 이틀 만에 이제 공공수사 일부에 배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7일 날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이 압수수색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대검 감찰부에 들어갔는데 예. 그 이유가 이 대검이랑 서울중앙지검은 별도지 않습니까? 다른 이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검 감찰부에서는 수사로 전환이 안 돼 있는데 예. 이 중요한 뭐 자료, 이 제보자 조 씨의 뭐 제출한 휴대폰이라든지 USB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예. 이것들을 임의로 이렇게 좀 수사 협조를 받기보다는 압수수색을 하는 게 나중에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왔고 예. 그리고 16일이랑 17일 이틀에 걸쳐서 이 제보자 조 씨를 다시 불러가지고 이 압수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본인이 제출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까지 수사를 굉장히 빨리 꼼꼼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뭐랄까요, 검찰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서 잠깐 규모가 커졌다는 언급해드렸는데요. 원래 인력이 6명 정도였는데 지금 검찰 연구관을 2명 파견받았고 뭐 다른 부서에서도 인력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가족하고 측근 수사 그 핵심 피의자들의 출석이 이제 머지않았다 이제 이런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 윤 전 총장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 소환 시기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해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예, 이제 김건희 씨가 쟁점이 되는 건 요 고발 사주랑은 아예 관계가 없고 예. 이제 사건이 되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고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굉장히 좀 저렴할 때 이걸 매입을 했다가 이제 고가에 이제 좀 매도를 했다 이런 이제 혐의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코바나라는 이렇게 조금 행사를 진행한 업체가 있었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 후보가 된 다음에 이 협찬사가 굉장히 늘어나서 이 부분이 이제 협찬금 명목으로 좀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혐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난 6월에 금감원에 일단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 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를 했고 또 지금 연휴에도 이 압수수색 이제 결과물을 많이 분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누군가가 피고발인이 된다든지 피의자가 된다면 그 사람을 바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의심스러운지를 정리를 해요. 그리고 질문을 뭘 할지를 정한 다음에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를 했고 연휴에 이제 많이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핵심 관계자로 볼 수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한번 소환을 해서 이제 곧 이런 피의자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참고인 신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맥락이라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윤 세무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윤석열 총장의 뭐 관련 사건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또 이번 이제 이런 전국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윤 세무장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압수수색이 여러 군데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뭐 관련 주변 조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결국에는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 윤 세무장에 대해서도 곧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환하기 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소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김성수 변호사께서 주셨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이나 이제 여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여러 수사는 이제 지금의 흐름상은 절정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는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다뤄봤습니다만 관련됐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 내용을 다뤄봤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내용. 어쨌든 유력 대선 후보,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어떤 이 정치적인 상황이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사실관계를 다 떠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되다 보면 뭐랄까요 대선 주자로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의혹들의 어떤 최종 종착지랄까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관련이 돼 있느냐,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련이 돼 있느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 논란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공수처라든지 검찰 수사기관들이 이 수사를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서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정 후보의 유불리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결국은 국민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선거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공수처라든가 검찰의 어떤 수사의 결론 그리고 수사의 내용들이 점점 더 왜곡되거나 그다음에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수사기관들로서는 이제 호랑이 등에 탈 수밖에 없는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좀 우리도 뭐 어떤 이슈를 다룰 때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 결국 이런 의혹들이 이제 해소가 되려면 해명이 되고 의혹이 해소가 되려면 이 사건들은 이 사건 자체로 바라볼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어떤 발생한 어떤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지금의 유력 대권 주자인 사람들을 어떤 공격하기 위한 의도,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계속해서 활용을 하다 보면 예. 오히려 이 사건의 어떤 본질이라든가 진상은 훨씬 더 이제 좀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해서 정치권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언론이라든지 또 수사기관도 그 점을 명심해서 이 사건을 이런 사건들은 다뤄야 된다. 그런 점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사기관의 그래서 발걸음이 더 빨라지는 배경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어요.